며칠 전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곧바로 FBI가 수사에 착수했고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잡혔는데요. 그는 누구였고 왜 찰리 커크를 죽였는지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의외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그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이 우수해 학점도 4.0을 유지했죠. 202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타 주립대학교에 4년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Congratulations. The value of this scholarship is approximately $32,000. 하지만 그는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휴학을 한 뒤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부모님 집에서 먹고 지내며 정치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찰리 커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꺼냈다고 하죠. 심지어 찰리 커크를 살해하기 며칠 전에도 타일러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 온다고 또 한 번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를 싫어하냐는 질문에 찰리는 혐오로 가득 찬 인물이고 그 혐오를 세상에 퍼뜨린다고 답했죠. 2025년 9월 10일 사건 당일 타일러는 총격 4시간 전인 오전 8시 29분부터 유타밸리 대학교에 도착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약 130m 정도 떨어진 빌딩의 옥상에 올라 오후 12시 24분 공개 토론을 하던 찰리 커크를 저격했습니다. 그 뒤 옥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죠. 도주 경로 근처 숲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되었는데 총은 수건에 감싸져 있었고 탄약통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FBI 측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무성했죠. 확인 결과 타일러는 여러 문구를 남겼는데 우선 벨라차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이 파시스트 이거 잡아 였습니다. 뒤에 암호처럼 적힌 화살표는 타일러가 즐겨하던 게임 헬다이버스2에서 폭탄을 설치하는 코드라고 하죠. 또 이걸 네가 읽으면 너는 게이야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밈을 이용해 범행 도구를 발견하는 사람까지 조롱하고 있었죠. 타일러는 가중살인, 사법방해, 그리고 중대한 신체상해를 초래한 중범죄 총기 발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FBI에 제보한 사람이 타일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FBI에서는 사건 초반부터 CCTV와 함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을 보자마자 타일러의 아버지는 곧바로 자신의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아봤죠. 그는 아들에게 사실을 고백하라 설득했고 타일러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자신이 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를 권유했지만 타일러는 절대 굴복하기 싫다고 맞섰죠. 결국 아버지는 목사 친구까지 불러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완강했고 결국 목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일러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그는 옥상에서 커크를 쏜 뒤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손바닥 지문을 남겼는데요. 그 후 도주 과정에서 CCTV에 여러 번 찍혔고 길바닥에는 신발 자국까지 남겼죠. 타일러 로빈슨이 붙잡히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미국 사회는 사건 전보다 더 과열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측에서는 타일러가 찰리를 왜 죽인 건지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정부는 타일러의 가족들은 보수 성향이지만 타일러는 극단적인 진보 성향 인물이라 규정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논점에서 찰리 커크와 정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기 규제입니다. 찰리 커크는 줄곧 공개적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타깝지만 매년 일정 수준의 총기 사망자는 감수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죠.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엄격한 총기 규제를 통해 총기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일러 역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찰리를 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찰리 커크는 죽기 직전에도 총기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보수 진영은 총기 소지를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집단에게는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바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죠. 타일러 로빈슨이 체포되기 전 그가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는 예측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탄약통에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문구가 적혀 있다는 가짜 루머까지 돌았죠. 이는 찰리 커크가 죽기 직전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을 일으킨 트랜스젠더 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물었습니다. 이에 커크는 단호하게 너무 많았다 답했죠. 커크는 트랜스젠더에 한해 총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데 트랜스젠더의 경우 후자에 속할 수 있다는 게 근거였죠. 하지만 관객은 반박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총격 사건을 일으킨 트랜스젠더는 5명뿐이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지난 10년간 전체 총격범은 몇 명이냐? 커크는 말을 돌리듯 갱단 폭력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제외하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관객의 질문이 총격 신호라는 말도 있었죠. 한편 진보 측에서는 타일러 로빈슨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종교적 문제로 찰리를 죽인 것 같다고 지적하는데요. 미국의 보수층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찰리 커크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죠. 반면 타일러는 몰몬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몰몬교는 주류 기독교에서 2단, 사이비로 배척받는 종교이기에 타일러의 범행을 종교적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타일러가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한 보수 성향이었는데 보수 내부에서 커크와 노선이 달라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자 명단인 마가 리스트에 타일러 로빈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타주에 거주하는 타일러는 스스로를 창업가로 소개하며 트럼프 캠페인에 224불을 후원했죠. 또한 일부 사람들은 타일러 로빈슨이 다른 보수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를 지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닉은 커크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인물로 커크가 이민과 LGBTQ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죠. 온라인에서는 타일러가 닉을 지지했기 때문에 커크를 죽인 것 같다고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야후뉴스에 검증한 결과 트럼프 지지 명단에 있는 타일러와 커크를 죽인 타일러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편번호 84790 소유주 기록에는 타일러나 타일러 부모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아내 에리카 커크는 남편의 죽음으로 매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캠퍼스 투어는 모두 아내 에리카가 이어나가겠다고 했죠. 한때 미스 USA 출신이었던 에리카는 2021년 뉴욕의 한 버거집에서 우연히 찰리 커크와 대화를 나누다 서로 너무 잘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2년 만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자녀도 2명을 낳았죠. 에리카는 여전히 남편이 세상에 전할 말들이 많다며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용의자 타일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더 자세한 내막이 곧 밝혀질 예정이죠. 하지만 타일러의 재판과는 상관없이 미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도 각 진영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소수의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환호했습니다. Charlie Kirk just got shot.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are like, no matter what side of politics you're on, you should never celebrate something bad happening to someone. I, on the other hand, do cheer when ba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이들은 아돌프 히틀러도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며 찰리 커크 역시 마땅히 죽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주장했죠. MSNBC 정치분석가 매튜 다우드도 찰리 커크의 죽음이 일정 부분 그가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매튜는 아직 사건 전부를 아는 건 아니다. 지지자가 축하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면서도 이후 논란되는 발언을 하여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커크는 분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끊임없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증오 발언을 내뱉었다. 증오에 찬 생각은 증오에 찬 말로 이어지고 결국 증오에 찬 행동으로 이어진다.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고도 끔찍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거라 믿는 건 환상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고인 모독 논란으로 이어졌죠. 결국 MSNBC의 사장 레베카 커틀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찰리 커크 총격 사건에 대한 속보 보도 중 매튜 다우드가 부적절하고 무감각하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치적 이유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있어서 안 됩니다. 이후 매튜 다우드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찰리 커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도를 보냅니다. 앞서 했던 제 말투와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어 매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끔찍한 공격을 커크 탓으로 돌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떠한 폭력도 규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매튜는 결국 MSNBC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보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진보 정치 인플루언서 D는 온라인에서 커크와 날카로운 논쟁을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찰리의 총격 소식을 듣고 난 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쨌든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 아버지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딘의 눈물을 비웃었고 그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반응까지 쏟아졌죠. 딘,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찰리는 너를 보고 웃었을 거야. 그의 죽음은 100% 자기 잘못이야. 만약 그가 여성이나 이민자 같은 집단을 공격하는 대신 긍정적이고 유익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맞아.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그의 아이들은 좋은 아버지를 잃었어. 하지만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발언은 접었어야 했어. 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공감하지는 않을 거야. 결국 딘은 후속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왜 울었는지 해명했습니다. 찰리의 죽음은 총기 폭력 때문이고 총기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끔찍한 겁니다. 저는 찰리 커크가 나쁜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만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의 두 자식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총기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들에게 합의 불가능한 주장이라면 저는 당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커크의 죽음을 진보 진영의 탓으로 몰았습니다.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 스티브는 이번 사건을 진보의 테러리즘이라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영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과연 아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보다 큰지 저울질을 해봐야 하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고 했죠. 스티브는 또 진보는 보수를 독재라 부르지만 정작 죽어가는 쪽은 보수라며 애초에 진보 진영에서 의견을 말하다 죽은 사람이 있냐?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인플루언서 팀 캐스트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팀 캐스트의 호스트 팀은 올해 초에 커크와 함께 공개 토론을 다니려고 여러 가지 계획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도저히 오픈된 장소에서 강연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잡혀있는 강연들도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게 상대 진영이 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막는데 일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 사건을 두고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시신은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2를 통해 이송됐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죠. 또 트럼프는 커크는 정말 훌륭했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다며 자기 아들 베런도 그를 매우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크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었다며 그를 죽인 범인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자 희극인 지미 키멜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저격에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모두 트위터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유일하게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지적했죠. 키멜은 트럼프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가짜 언론은 총에 맞아도 된다고 말하며 공공연히 폭력을 부추겼고 9.11 사건 때에도 이제 자기 빌딩이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보수를 향한 총격 사건이 터지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끊임없이 싸우는 상황 속에서 무소속 정치인 버니 샌더스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의미는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의견을 밝힐 때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의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정치적 폭력이 아니며 유명인사를 암살하는 데에 있지 않다. 정치적 폭력은 결국 정치적 겁쟁이나 하는 짓이다. 그건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힘으로 강요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최근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민주주의가 옳다고 믿고 자유를 믿는다면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든 정치적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의 말대로 미국이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팩트폭행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